안녕하세요. 법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매일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의 진짜 의미? 혹시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막, 법 좀 지켜! 이럴 때 그 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뭐 지켜야 할 규칙들? 리스트 같은 걸까요? 사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이야기가 이 한 글자 뒤에 숨어 있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딱 구분하는 것. 이게 모든 걸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법,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나라에서 만든 공식적인 규칙 시스템. 이건 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국가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강제하는 뭐랄까 규칙계의 최종 보스 같은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교통법규 같은 사회법. 이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뀔 수도 있고 또 누가 어길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벌을 받겠지만요. 근데 오른쪽 중력의 법칙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걸 발견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중력을 어기거나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둘의 차이 완전 극과 극이죠? 자, 좋습니다. 법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카메라 렌즈를 쫙 줌인해서 바로 나와 법의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법이라는 게 그냥 책에 적힌 딱딱한 글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매일같이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와 법의 관계는요,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우리는 법을 잘 지키죠. 그래서 사회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누군가 그 규칙을 어겨요. 그럼 혼란이 생기겠죠? 바로 그때, 세 번째, 경찰이나 법원 같은 기관이 딱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고 질서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단순히 이거 하지 마세요 하고 막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건 반드시 하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법적 의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세금 내는 거나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는 거요. 이런 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필수 퀘스트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와요. 바로 법을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의 세계에서는요, 저 몰랐어요.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었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거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법을 아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카메라를 쫙 줌아웃 해볼까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법의 뼈대, 그 청사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게 대통령이던 재벌 총수던 그 누구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는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법이 왕인 거죠.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지면요. 권력은 폭주하고 평등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법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따르는 관습법이 있죠. 여기는 과거의 판사가 내렸던 판결, 그러니까 판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법이나 마찬가지로요. 반면에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따르는 오른쪽의 대륙법은요. 국회에서 딱 만든 법전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판사님의 판결이 중요하냐 아니면 두꺼운 법전이 중요하냐. 이게 제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이론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아 움직이는 법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법이 바로 이 두 가지, 형법이랑 민법일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형법은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목표죠. 반면에 민법은요, 개인들 사이의 다툼을 다뤄요.
뭐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거요. 이때는 나라가 심판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손해를 보상받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키워드는 딱 두 개네요. 처벌이냐 보상이냐.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로 들어갑니다. 나라가 종이에 써놓은 법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이 둘이 항상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누가 봐도 저건 좀 아닌데 싶은 행동이 있고요. 반대로 법에는 어긋나지만 내 양심상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죠.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보통은 대화로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할 때 우리가 꺼내드는 마지막 카드가 있죠. 바로 소송입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사적인 싸움을 법원이라는 공식적인 링 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라가 정한 법과 당신의 양심이 서로 다른 길을 가리킨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법을 어긴 착한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법을 지킨 나쁜 사람이 되시겠어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딱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을 진짜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